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4차 산업혁명. 그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전 세계 석학들과 이 기업가들이 모여서 이 토론을 하는 가운데 주제를 3개로 잡았습니다. 하나는 인공지능. 들어보셨죠? 알파고. 인공지능. 두 번째는 로봇 기술. 앞으로 이제 로봇 기술이 발전하면 가정부 없어집니다. 청소를 가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로봇이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커튼 열고 사물 인터넷으로 주인이 나 몇 시에 퇴근하니까 창문 좀 열어놔. 그럼 로봇이 가서 열어주고. 요게 이제 로봇 기술이에요. 세 번째 주제는 생명과학. 요거 있어요. 요게 이제 세상을 바꾸는데 세계 석학들이 또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예측하기를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파괴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학자는 현재 직업의 90%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부 학자들은 99%가 없어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나는 뭐하고 살지? 요 문제.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직업이 없어지고 또 지금 당장 여기 우리 사장님들 인상을 보니까 아니 90%가 없어지면 애터미도 없어지겠네. 요거 큰일 났다. 오늘 와가지고 얼마 후에 이게 직업이 없어져 버리면 나는 어떡하나. 뭐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애터미 경영진은 그걸 생각해야 돼요. 4차 산업혁명이 진행돼도 애터미가 살아남을 것이냐. 만약에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일찌감치 청산하는 게 나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복잡하죠. 워낙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드니까. 그런데 이 급변의 시대, 이때 살아남으려면은 지금까지 기존의 지식 가지고는 되지를 않아요. 내가 무슨 스카이 대학을 나왔다. 그거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얘기예요, 그게. 이제 앞으로 기술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시대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태도는 겸손입니다. 교만한 놈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겸손이란 말이에요. 겸손, 휴밀리티란 말이에요. 휴밀리티. 그러니까 근데 이 겸손은 추상적인 용어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겸손하다고 주장해도 그 사람을 화학적, 물리학적으로 분석해도 거기서 겸손이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단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드러낼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겸손하냐 아닌지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대부분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분은 겸손하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지. 또 그 사람은 믿을 만하다. 근데 나를 믿어주세요 한 놈 치고 믿을 놈 한 놈도 없어요. 자기를 믿어달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위가 믿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만 드러날 뿐이에요. 그럼 겸손이 뭐고 교만이 뭐냐? 지금까지 위대했던 회원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인간관계에서 최대의 실수는 교만이다. 인간관계에서 최대의 실패 또는 최대의 실수는 교만이다. 그럼 뭐예요? 교만한 놈 치고 인간관계가 좋은 놈이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교만은 뭐고 겸손은 뭐냐? 서로 반대니까 하나만 알면 되겠죠. 교만은 자기가 많이 알고 똑똑하다고 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아집에 빠져, 독선에 빠져. 나만 옳다, 다른 놈은 옳지 않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래. 다른 사람 말 듣지를 않아. 자기가 제일 똑똑하거든. 그것은 4차 혁명 시대에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겸손은 반대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견과 견해를 들어.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은 내가 무슨 대학을 나왔건 그건 옛날 지식이에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학력에 관계없이 성공할 수 있다.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자들이 로얄에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겸손하다 그런 말이에요. 겸손하다. 헛똑똑이는요 절대로 성공 못해요. 뭘 해도 성공 못해요. 특히 4차 산업 시대에는. 자, 그러면 왜 4차 산업에도 불구하고 저는 애터미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느냐 하는 근거가 오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PPT 한번 주실래요? 자, 자본 생산성 소득. 고소득을 올리려면 생산성이 높아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려면 자본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살고 있습니다. 자, 자본을 여러 가지로 분류하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만 했습니다. 유형자본과 무형자본. 유형자본은 형체가 있는 자본이에요. 유형자본은 공장이라든가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 가게라든가 분당에 있는 그 건물인데, 분당에 가게 저거 건물 하나 아버지한테 물려받았으면 여기 안 앉아 계셔도 돼. 그러잖아요. 네, 자본은 생산성을 가집니다. 요 소유주에게 이 상가라는 자본은 자본주의 시장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일을 하게 만들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자본은 크리스마스도 안 쉬어. 일요일도 안 놀아. 계속 나에게 돈을 갖다 줘. 이게 소득이에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나에게 소득이 돌아와요. 그러면 우리는 뭘 가져야 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자본은 인적 자본입니다. 휴먼 캐피탈이에요. 인적 자본을 가져야 돼. 자, 요 문제예요, 이제. 그러니까 휴먼 캐피탈.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자본이 요거란 말이에요. 저 영감탱이가 드디어 이제 동그라미를 그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이건 네트워크죠. 네트워크인데 이걸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럽니다. 소셜 네트워크인데 이것을 소셜 캐피탈이라고 부릅니다. 소셜 캐피탈, 사회 자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이건 경제학에서 이렇게 소셜 캐피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이 네트워크가 자본이라는 건 뭐예요? 이 네트워크가 나에게 소득을 갖다 준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소득은요, 네트워크의 사이즈와 네트워크의 크기와 네트워크 퀄리티, 질이에요. 이건 고기 잡는 그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기를 많이 잡기 위해서는 우선 이 네트워크, 그물이 커야 되고, 그리고 그물이 고기를 잡더라도 찢어지지 않아야 돼. 그렇죠?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그건 고기 많이 잡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소득을 올리려면 이 소셜 네트워크가 커야 되고, 그리고 퀄리티, 양질의 네트워크가 해야 돼. 그 질을 결정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트러스트. 신뢰 그 자체를 자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트러스트, 신뢰랍니다. 신뢰가 없으면, 그러니까 스폰서 파트너 간에 신뢰가 없으면 요 그물이 찢어져요. 그물이 찢어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네트워크 요거 사이즈를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키울 것이 하는 문제가 이제 키워드예요. 그렇죠? 그런데 왜 저는 여기 애터미가 4차 산업혁명에도 살아남는다고 하는 근거는 여기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여기 존 나이스빗이라고 하는 미래학자입니다. 1980년에 메가 트렌드라는 책을 썼어요. 메가 트렌드. 우리 지금 서점에 번역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문명의 대흐름, 대추세라는 말인데 우리 한글로도 메가 트렌드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 책 속에 하이테크, 하이터치란 말이 한 항목이 들어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다시 말하면 알파고가 나올수록, 사물 인터넷이 될수록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 가정에 그 전자제품 있죠. 냉장고, 세탁기, 그 다음에 가스레인지, 또 뭐가 있어요? 요 다리미, 창문, 나중에 창문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될 겁니다. 이 모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 인공지능으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 주부께서 회사에 일하러 가셨어. 근데 저녁에 두부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두부가 없어. 그러면 냉장고에게 명령을 해. 냉장고, 네 속에 두부 있냐? 그러면 냉장고가 없는데쇼. 그러면 두부가게 주문해서 넣어놔. 그러면 냉장고가 주문해서 넣어놓는다. 그게 사물 인터넷이에요. 어떻게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근데 말 같지 않은 세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말 같지 않은 시대가 와요. 왜? 기계가 다 해. 그 다음에 오늘 미세먼지가 낀다는데 너 창문 좀 닫아. 그러면 창문이 예스 주인님. 그러면 창문을 딱 닫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정부는 다 일자리 상실이에요. 그제 지금 뉴스 나왔죠? 시티은행 어떻게 했어요 지금? 시티은행 전국 지점이 126개인데 그중에 121개를 폐쇄해버렸어. 5개만 싹 폐쇄. 왜? 지금 금융거래가요, 대면 거래, 은행에 가서 이렇게 얼굴 보고 거래하는 게 5%밖에 안 돼. 나머지 95%는 휴대폰,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 폰 뱅킹으로 다 돼버려. 그러니까 은행원이 쭈글 쉬고 앉아있을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야.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갈 것이라는 걸 지금 우리는 보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진행 중에 있다고. 이걸 어떡할 것이 하는 문제. 다 지워버렸네. 그 속도 빠르네.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야. 나도 모르는 사이 없어져 버린 거야. 자,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고기술, 아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기술이 오는데, 이 나이스비치 이야기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록 인간의 감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손길을 더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더 필요로 한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로봇이 주인님 커피 한 잔 끓여드릴까요? 요게 낫겠어요? 마누라가 커피 끓여줄까? 이게 낫겠어요? 기계가 그러면 이게 섬뜩 할 거 아니에요. 내가 퇴근했는데 주인님 잘 다녀오셨습니까? 이러면 뭐 어떡하겠냐고. 마누라가 인상 쓰고 기다리는 게 낫지. 존 나이스빗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은 인간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터미는 휴먼 터치 사업이에요. 광고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맨투맨, 휴먼 투 휴먼이에요. 인간 대 인간, 인간 대 인간, 타치 바이 타치. 이렇게 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러려면은 요 네트워크 없어져 버렸지만은 여기에 이제 요 네트워크의 사이즈를 키우는 유일한 방법이 타치 바이 타치, 휴먼 터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휴먼 터치가 이제 아까 이 4차 산업혁명 중에 생명과학이 있었죠.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신경과학, 뇌과학이 발전하면서 심리학자들과 뇌과학자들이 합해서 인간의 행동, 인간의 말, 인간의 터치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는 것이 속속 밝혀지고 있어요. 아주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자,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요 호주에 2010년 3월에 호주에 두 부부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산모가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조산을 했습니다. 조산하면 어디에 들어가요?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인큐베이터에 넣었는데 요 딸이 에밀리고 2분 뒤에 나왔다고 그래. 오빠가 제이미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에밀리는 잘 크는데 요 제이미가 문제야. 제이미가 숨을 못 쉬어. 숨을 못 쉬고 혈액의 산소 농도가 떨어지고 맥박이 계속 뛰면서 완전히 불안정, 아주 위험한 상태란 말이에요. 호주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뛰어난 국가입니다. 그렇죠? 의료 선진국이죠. 그래서 전 병원의 의사가 총동원 돼가지고 이 제이미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의사들이 사망 선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케이트인데 케이트한테 가서 아들의 이름을 혹시 지어 두셨습니까? 미리. 그래서 제이미라고 대답하니까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I'm sorry. 제이미 didn't make it. 제이미가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렇게 청천벽력이죠. 그래가지고 요 포대기에다 둘둘 싸가지고 시체 집어넣는 냉장고에다 집어넣으려고 폼을 잡아. 이 의사가. 그러니까 케이트가, 엄마는 직감이 있는 모양입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에게 내가 아들에게 마지막 굿바이 인사를 하도록 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뭐 되죠. 예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통을 벗고 제이미를 젖가슴 위에 눕힙니다. 이게 가장 좋답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애가 살아있는데 너무 추워서 그렇다. 내가 따뜻하게 해줘야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름은 제이미란다. 그리고 아빠 엄마가 너를 제이미라고 한 이유는 이런 것이란다. 너는 너 혼자 나온 게 아니고 네 동생 에밀리가 나왔어. 네 동생을 봐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내가 너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니? 너 이놈아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죽었다던 이놈이 아빠 손가락을 꼭 잡아. 이게 지금 동그라미가 아빠 손가락을 꼭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의료진에게 얘기했어. 제이미가 살았다. 그러니까 의료진은 콧방귀를 팡 뀌면서 사후 반응일 뿐입니다. 그런데 계속 얘기하니까 이놈이 숨을 쉬면서 눈을 번쩍 뜨면서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해. 산 거죠. 살았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래서 그 제목이 뭐라고 붙였어요? Mother's Loving Touch. 엄마의 사랑스러운 손길이 죽었던 아이를 살렸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컸어요. 이렇게 컸어. 이렇게 컸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컸어. 그리고 이걸 이제 각 신문과 언론은 미러클이라고, 기적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의과대학 교수인 헥토르 마르티네스 교수가, 박사가 엄마 젖가슴에 올려놓고 키워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가 가장 따뜻하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들었던 맥박을 이 아이가 들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여기다. 그랬더니 미숙아의 사망률이 70%에서 30%로 떨어져 버렸어. 이걸 스킨 투 스킨 컨택트라고 붙였습니다. 이 터치죠. 스킨 투 스킨 터치. 엄마와 아이의 스킨 투 스킨. 그런데 엄마의, 그러니까 인간의 피부에 닿으면은 뇌에서, 어린애 뇌에서 옥시토신, 이게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옥시토신이 분비된답니다. 이게 모든 걸 해결하는 거예요. 건강하고 용감하고 적극적이고 스트레스에 강하고 이런 아이로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너가 신경질적이면 좀 만져주라고. 신경질적이면 그게 뭔가 지금 이상한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스킨 투 스킨 터치가 인간을 그렇게 만든다. 캥거루 케어를 하고 엄마하고 피부 접촉이 많고 이런 애들이 훨씬 건강하고 정서도 안정되고 사교적이고 이렇게 커. 이렇게 커. 미국에서는 계속 추적할 겁니다. 얘들이 평생을 어떻게 크는가를.
자, 그렇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학자들은 생명과학이니까 뭘 연구하겠어요? 도대체 타치가 왜 이런 효과를 가져오느냐? 도대체 타치와 유전자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생명과학, 4차 산업혁명의 한 주제죠. 생명과학. 지금까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요 골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우생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생학이 뭐냐면은 아주 끔찍한 학문이에요. 인간은 나면서부터 IQ가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하면 종자가 좋은 놈과 안 좋은 놈이 결정되어 있으니까 종자가 좋은 놈끼리 결혼을 시켜서 종자를 더 좋게 하고 종자가 안 좋은 놈은 멸종시켜야 이게요. 우생학이에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벌써 몇 년 전까지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인간의 뇌세포는 한 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지능은 한 번 결정되면 변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과연 그런가? 그걸 이제 뇌과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 더불어 치열하게 연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쯤에 맥길 대학의 미니 교수가 이걸 연구한 거예요. 쥐가 두 발인데 쥐도 아주 관대하고 사랑스러운 쥐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냉정하고 쌀쌀맞은 쥐가 있대요. 그래서 냉정한 쥐가 난 새끼, 그 다음에 쌀쌀맞은 쥐가 난 새끼를 비교해 봤더니 이 관대하고 그 다음에 새끼를 사랑하는 쥐 새끼들은 그렇게 크다라는 거예요. 관대하고 사랑스럽게 커. 근데 쌀쌀맞고 냉정한 쥐가 낳은 새끼들은 역시 새끼들도 쌀쌀맞고 냉정해. 그럼 요건 뭐예요? 요건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가 모든 걸 결정한다. 유전자가 인간의 일생을 결정한다는 게 요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그런데 그건 바로 유전자 결정론이에요. 그러면 다시 실험을 했어요. 쌀쌀맞은 쥐에서 난 새끼를 관대하고 인정 많은 어미한테 집어넣고 여기서 난 새끼를 쌀쌀맞은 어미 밑에 집어넣었어. 그럼 어때요? 여러분들 유전자는 각각 다른데 관대하고 인정 많은 엄마 밑에 큰 쥐는 그 새끼도 역시 관대하고 인정이 많다. 이렇게 딱 결론이 난 거예요. 여러 번 실험이 다 그래. 그럼 뭐예요? 유전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구나.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유전자는 결정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뇌세포도 변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뇌세포도 변한다. 뇌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가정은 뭐예요? 인간은 늙으면 뇌세포가 죽기 때문에 인지능력, 그 다음에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 가설은 합리적이에요. 그렇죠? 합리적 가설입니다. 20대 이후에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70대, 80대가 되면 뇌의 무게가 10%가 감소를 해. 뇌 무게가, 세포가 죽으니까 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뇌가 줄어든다는 건 뭐예요? 사고 능력이 떨어진다.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 지적 능력이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안 그렇네 하는 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70세 노인과 20대 청년은 뇌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똑같아. 다시 말하면 뇌 활동이 똑같은 거야.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가. 근데 계속 실험이 똑같아. 여기 7학년, 8학년님들 어때요? 희망적이죠? 희망적이야. 그래서 지금 뇌과학자들과 심리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지능이론이 CHC 지능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능은 이렇게 결정된다. CH. 요 자세한 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이게 뭐냐면은 지능을 구성하는 요소가 7, 8가지가 되는데 요 7, 8가지 밑에 다시 70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지능을 결정하는 요소가 하나가 아니다. 그런데 이때 대표적인 지능이 있어요. 요 대표적인 지능이 유동지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동지능. 플루이드 인텔리전스라는 게 있어요.
유동지능이라는 것은 쉽게 설명하면 요거야말로 이제 타고난 지능이에요. 유동지능. 다시 말하면 이건 일종의 순발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순발력. 예를 들면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는데 지도상에도 없는 어떤 개울이 있어. 깊은 계곡이 있어. 그럼 저 계곡을 어떻게 건너갈까? 이게 순발력이야. 순발력. 어떻게 저걸 건너가야 되느냐? 물론 이건 추리력입니다. 연역적 추리, 기원합적 추리, 어떤 수학의 연산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데 요것은 그러니까 유동지능은 학습에 의해서 공부하거나 경험하거나 일을 한다고 늘어나는 지능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엄마 배 속에서 결정해 나와. 그런데 또 하나의 지능이 있어요. 결정지능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크리스탈라이즈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이건 학습과, 인간이 살아가면서 학습과 경험과 간접 경험, 직접 경험, 요런 훈련과 요런 것에 의해서 지능이 점점 올라가는 것을 결정지능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능은, 총체적인 지능은 두 가지가 합해서 나타난다. 그런데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게, 학자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요 유동지능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게 한 40세. 우리 여자 사장님들 40세 넘으면 어때요? 깜빡깜빡하죠? 행주 들고 냉장고 열었다가 행주만 넣어놓고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이렇게 온다든가. 이게 유동지능이에요.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만 생각해서 과거에, 그런데 이놈의 결정지능, 요것은 이렇게 나이와 관계없이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버려. 그래서 이걸 이제 이걸 GC라고 그러고 이걸 GF라고 그러는데, GF는 떨어지는데 GC가 계속, 나이가 들수록 이건 계속 올라가. 그러면 총체적인 지능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왜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게 바로 이 두 가지 이론입니다. 두 가지 가지고 과학자들이 명쾌하게 설명해냅니다. 하나는 중복성 이론이라는 것을, 중복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가소성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중복성 이론이라는 것은 뇌세포가 10만 개씩 죽어간다고 했잖아요. 죽어가는데 왜 에너지 소비량이 같을까? 아니, 병사들이 10만 명 있다가 2만 명이 죽으면 밥 소비량이 줄어들어야 돼. 예? 그럼 똑같이 먹어. 이거 어떻게 설명하느냐? 보니까 인간이 창조될 때, 인간이 태어날 때 사실은 지금 우리 뇌세포가 100이라 하면은 사실은 뇌세포가 80만 필요한데 100이 있다는 거예요. 뭘로? 스페아로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여기서 20이 죽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 80이 100의 일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복성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극장에 기도를 한 명만 쓰면 되는데 거기 3명을 배치해놨다 그 말이에요. 두 놈이 빵꾸 나도 한 놈이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뇌가 그렇게 생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 20대 이후에 10만 개, 80세, 70세, 80세가 되면 뇌의 무게가 10%가 감소한답니다. 그래도 쓰는 에너지랑 같다. 그 말은 뇌의 활동은 똑같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소성 이론인데 요겁니다. 가소성. 가소성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건데요. 외력을 가했다가 그 외력이 없어져도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가소성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찰흙으로, 점토로
모나리자를 빚어놨는데 딱 빚으니까 점토로 다시 돌아갔다. 그런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가소성이에요. 그런데 뇌를 설명하는데 가소성이 뭐하고 관계되는가? 그러니까 이건 물리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리학, 대학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이걸 뇌과학자들이 뇌를 설명하는데 갖다 끌어다 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뇌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더니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여기 사운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겸손이에요, 겸손.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외하고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기다. 마지막 항목 겸손이 성립하지 않으면요, 앞에 세 개는 거짓말이에요. 그건 사기예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의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겸손이 모든 걸 얘기를 해줘. 다시 말하면 가소성이라는 것은 맨날 거짓말만 하는 사람은 뇌에 거짓말 세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일단 생기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한편으로는 죽어가지만은 살아있는 뇌세포가 계속 가지를 뻗어가는 거예요. 이게 수상돌기라고 가지를 뻗어가. 여기서 정보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가지를 뻗어간다는 건 뭐예요? 뇌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활발하게. 이거 많은 과학자들이 실험을 합니다. 어떤 실험을 하냐면은 그냥 쥐장에 그냥 놔둔 쥐하고 한 쥐는 일군의 쥐는 게임을 시켰어. 미로를 막 이렇게 생긴 무슨 미로 있죠? 그 여기다가 먹이를 놔두면 요놈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요놈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이걸 먹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쥐장에서 그냥 사람이 주는 먹이를 먹은 쥐하고 요 미로 학습, 미로를 지나가면서 경험을 한 쥐하고 뇌를 떼서 비교해 봤더니 요 단순히 미로 학습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쥐의 뇌가 발달해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 미로 학습을 중지해도 그 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더라. 가소성이. 그래서 그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뇌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엉뚱한 파트너를 찾아서 리크루팅하는 거 이런 걸 잘한단 말이에요 이게. 탐험, 용기, 도전 이런 걸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 뇌가 발달해 있어. 가만히 쥐장에 앉아서 밥만 얻어먹은 놈은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스폰서한테 스폰서가 친구야. 야 이년아 네가 한 줄 해준다 해서 내가 왔는데 왜 한 줄 안 해줘? 그건 뭐예요? 쥐장에 가다 놔두고 팝을 얻어먹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그 뇌가 도전적이고 그 다음에 창의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다 주고 끈기가 나오고 하는 뇌가 발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발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뇌는 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발달한다. 이건 그러면 젊은 쥐하고 늙은 쥐로 했던 늙은 쥐도 똑같아. 그렇다면 이게 가소성이야. 뇌세포는 노화가 된다고 변하는 게 아니로구나. 다시 말하면 인간은 새로운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경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경험과 간접 경험. 내 몸이 하나니까 설악산 녹아보고 지리산 녹아보고 하루 다 올 수 없어. 그러니까 태평양 하와이에 가는 것은 비디오로 봐. 그렇죠? 이게 간접 경험이야. 책을 통해서 읽어. 이 경험을 뇌에 집어넣으면 뇌는 그쪽 뇌를 발전시킨다는 거예요. 그쪽 뇌를 발전시켜. 그러니까 뇌세포가 죽어도 뇌에 살아있는 세포의 가지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쪽이 발달하게 되겠단 말이에요. 여기 와서 이게 오토 판매사가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꿈이 있어야 되는구나. 요걸 생각하면 그것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발전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점점 머리가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의 대법관은요, 전부 60세 이상입니다. 대법관. 미국의 대법관은 정년이 있어요, 없어요? 미국의 대법관은 정년이 없습니다. 종신이에요, 종신.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방콕하고 있으면 이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야. 근데 새로운 경험을 계속하면, 여기 오신 분 새로운 경험이에요? 새로운 경험이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냐? 우리 뇌는 기존의 경험과 충돌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스폰서가 내 파트너를 봤는데 어제까지는 꼴배기 싫어 죽겠더니 오늘 보니까 이뻐. 왜냐하면 둘이 커피를 마셨거든. 그러면 우리 뇌에서는 그 대상을 꼴배기 싫다는 요 뇌세포, 그리고 괜찮다는 뇌세포가 충돌을 해서 새로운 뇌세포가 만들어집니다. 관점이 바뀌면 뇌가 바뀐다고 그래요. 근데 가소성이 한번 바뀌면은 그게 오래 간다. 오래 가. 그러니까 맨날 사기만 친 놈은 그쪽 뇌가 무지하게 발전해가지고 안 없어져. 안 없어져. 그러면 어때요? 평생 사기치다가 결국은 1440원짜리 밥 먹고 앉아있어. 그게 뇌의 가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에서 또는 초등학교에서, 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대학에서 공부 못했고 소용없는 거예요. 나와서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해서 이 뇌를 발전시키냐 하는 문제는 부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나의 문제예요, 나의. 내가 요즘 젊은 사람들 좀 상대를 해보고 그러면 참 절망스러운 사람이 있어. 어떻게 사지가 멀쩡한 놈이 저렇게 아무 생각이 없느냐.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그건 뭐예요? 새로운 경험을 하려고를 안 해. 왜? 그 뇌세포가 지금 없는 거예요. 없어요. 도전적이고 목표를 정하고 끈기, 열정, 요걸 추구해 가는 것도 뇌세포가 들어있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터치 투 터치. 우리는 꼭 피부로만 터치하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터치, 입으로 터치, 귀로 터치. 다른 사람 말을 듣는 거 귀로 터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커피 마시면서 입으로 터치, 밥 먹으면서. 그러는 가운데 터치를 통하면 어떻게 된다? 뇌가 변한다는 거예요. 뇌가 변해. 그래서 점점 뇌가 좋아져. 자,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정보를 먹어서 스타마스터, 로얄마스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